이런 게 편가르기 아니야? 내 월급은 어떻게 계산된 걸까? 급여 명세서 보세요. 안 주면은 이제 500만 원 과태료 줍니다. 이게 뭐야? 안 주면 신고하라 이 얘기 아니에요? 이게 자영업자들이 올리는 게 아니고요. 급여 담당 하시는 분들이 하소연하는 글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도 직원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라고 만든 겁니까? 이런 법을. 보세요. 직원분들이 이런 거 가지고 못 받았다고 신고하고 나중에 막 이런 거를 약점 잡아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막 그런 문제가 분명히 생길 텐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냥 제가 다 올려놨잖아요. 급여 계산하는 방법. 제가 엑셀 이거 급여 계산기 만들어 가지고 간단하게 급여 계산 다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홍길동 시급 넣어 가지고 홍길동의 근로 조건만 이렇게 넣으면은 모든 수당 다 계산돼요.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까지 다 만들어지고 임금명세서 다 나오죠. 임금이 원래 430인데 공제금액이 얼마고 실수령액이 얼마다. 공제금액이 어떻게 되고 총 근로한 시간이 얼마고 각종 수당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여기 다 나오죠. 그러니까 요걸로 내 근로조건에 내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직접 한번 계산해 보시고 만약에 내가 실제로 받은 급여가 이거보다 적다 그러면은 사업자분하고 잘 얘기를 해보셔가지고 좀 그렇게 좀 원만하게 좀 풀어가면 좋지 않을까. 왜 이렇게 편향적이냐 뭐 그런 댓글을 자꾸 주셔가지고 진짜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이런 얘기 하는 게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 제가 어쨌든 제가 이런 얘기 제도 얘기 왜 하는지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고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사업하면서 지켜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잘 알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알아야 그래서 목소리를 내야 이게 법이 좀 합리적인 방향으로 가는데 지금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 갖고 제가 우리 좀 이거 좀 같이 알고 목소리를 내자라는 이유로 말씀드리는 거 이게 제일 큰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갑자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래전부터 얘기해왔습니다. 2018년부터 꾸준히 얘기를 해왔고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이런 얘기를 이제 안 하다가 한 것뿐이지 예전에 하긴 했었는데 어쨌든 이제 갑자기 이렇게 뭐 이런 얘기를 처음 여기서 보시는 분들은 뭔가 이렇게 편향적이고 뭐 정치적이고 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커뮤니티에 이렇게 올려서 좀 오해가 생기는 부분이 있는 거니까 커뮤니티에 좀 정리해가지고 한번 올려놓을게요.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세금, 회계, 노무, 마케팅.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이 지키기 되게 어렵다. 세법도 되게 지키기 어렵다 막 얘기하는 게 이런 거 단편적인 거 하나하나 얘기하면은 솔직히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임금명세서 지키는 게 뭐가 어려워. 써가지고 주면 되는데. 근데 근로기준법이 정말 현실적으로 지킬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어렵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단편적인 것들이 되게 많아요. 관리 감독도 안 된 채로 그래서 근로자도 모르고 사업자들도 모르는 채로 그냥 안 지켜지고 있는 법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전반적으로 다 지키는 게 너무 어려운 수준이 된 거고요. 근데 그 중에서 임금명세서가 왜 어려운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임금명세서가 왜 지키기가 어렵냐면 솔직히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왜냐면 급여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다 써가지고 주라는 거거든요. 급여를 줄 때마다 그 급여가 어떻게 계산된 건지 직원들한테 다 주라는 건데 이게 당연히 주는 게 맞죠. 그죠? 당연히 주는 게 맞는데 이게 왜 어렵냐면 저도 임금명세서 다 쓸 수 있거든요. 정확하게. 근데 저도 어려워요. 이게 왜 어렵냐면 일단은 이 임금명세서 제공이 모든 사업장에서 모든 직원들에 대해서 급여를 줄 때는 다 줘야 돼. 그냥 동네 식당에서 알바생 한 명을 쓰는 경우에도 임금명세서를 다 줘야 되는 거예요. 급여를 주면은 임금명세서 그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줘야 되는데 이게 왜 어렵냐면 일단 우리나라 급여 체계 자체가 어려워요. 무슨 얘기냐면 급여 계산이 어려워. 그러니까 그거부터 그러니까 이 임금명세서를 의무화한 이유가요. 이거거든요. 임금명세서 의무화 시키는 이유가 이거예요. 내 월급은 어떻게 계산된 걸까? 궁금할 땐 급여명세서를 보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도 함께 교부해야 됩니다. 이게 근로기준법 48조가 개정되면서 이렇게 된 거고 필수적인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까지 어려운 게 없죠? 근데 이제 어려운 게 이제 야간 근로, 연장 근로, 휴일 근로 시간 수도 다 적어야 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괜찮은데 5인 이상은 다 적용돼야 돼요. 근데 이게 5인 이상 사업장이 뭐 이렇게 큰 뭐 회사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 동네에 있는 식당들 특히 이제 24시간 운영하는 뭐 김밥집, 국밥집, 해장국집 이런 데들 다 해당돼요. 그 5인 미만으로 운영을 못 해요. 24시간은. 거의 하면 하겠지만 거의 못 한다고 보는 게 맞고 그다음에 각종 기본급, 상여금, 성과금 거기까지도 이제 조금 이제 어려워지는데 여기에서 각 항목별 임금 계산 방법을 다 기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까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공부해서 하면은
아마 중학생한테 가르쳐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뭐 어려운 수준의 내용은 아닌데 이거를 이제 동네에서 식당을 하시는 뭐 예를 들면 저희 어머니가 이걸 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는 저는 못한다고 봅니다. 그게 첫 번째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이걸 하는 이유는 근로자들이 내 월급이 어떻게 계산됐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근로자들이 내 월급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월급 계산이 되게 복잡해요. 복잡해서 모르니까 이거를 사업자가 계산해서 알려줘라. 근로자들한테 이 계산이 어떻게 된 건지. 그 얘기잖아요. 그래갖고 이거 안 해주면은 과태료 500만 원이라고, 임금명세서 교부 위반식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이렇게 해가지고 막 광고를 했어. 일단은 임금명세서를 왜 줘야 되는지는 이제 알았죠. 이런 이유로 줘야 돼. 그러니까 임금 계산이 어려운 거야. 만약에 임금 계산이 되게 쉬웠어. 누가 봐도 임금 계산 너무 쉬워. 직원이 그냥 내 임금이 어떻게 계산된 건지 알아. 그러면 이런 거 할 필요도 없죠. 그냥 누구나 아는 건데 이런 거 뭐하러 해요. 안 했겠죠. 근데 어려우니까 내 월급은 어떻게 계산된 걸까 해가지고 이제 급여명세서를 보세요. 사업자는 직원들한테 이제 다 줘야 됩니다. 11월 19일부터 안 주면 과태료 500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항목별 임금 계산 방법까지 다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업자들은 이거를 지켜야 되는데 안 하면 이제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직원 한 명당 이렇게 과태료를 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급여 계산 방법을 사업자들은 아냐 이거지. 여러분 다 아세요? 사업하시는 분들? 여기 지금 님이 저도 지금은 사업자지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어렵다는 거를 이해를 못 하고 계신다는데 임금 계산 정확하게 하실 수 있어요? 아마 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셨겠지만 제가 만나본 되게 많은 그 자영업자분들 중에서 임금 계산을 하실 수 있는 분은 거의 안 계신 것 같아요. 아닌 분들도 있겠죠. 잘 아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주휴수당이라는 게 있어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급여 계산이 주휴수당 때문에 근로시간에 따라서 계산 방법이 달라져요. 거기부터 그건 모든 사업자가 지켜야 되는데 거기부터 어려워하시죠. 예, 잘 모르세요. 그 관련해서는 노무 8번에 정리를 해놨는데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 여기 링크를 여기다 넣어놨죠. 여기 보면 이제 일주일간 근로시간이 40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이렇게 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없고 그 다음에 4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5인 이상으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각종 수당들을 계산해야죠. 야간 수당, 연장 근로 수당, 휴일 근로 수당 뭐 이런 것들에 또 뭐 연차 같은 것도 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당연히 줘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이유가 지금까지 동네 식당들 5인 이상 사업장들에서 이런 수당들을 지키는 데가 사실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었거든요. 이런 얘기 하기가 너무 조심스러워서 잘 안 했었는데 이제는 이런 거 뭐 숨기고 해봐야 뭐 다 얘기하는데 뭐 다른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제는 뭐 숨기려고 숨긴 것도 아니고 그냥 이런 얘기 하면 이제 막 이런 얘기 듣고 저희 직원이 제 얘기 듣고 절 신고한 것처럼 이거 신고하면 돈 받을 수 있겠네 이렇게 되니까 막 신고하고 막 이런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러웠던 부분인데 이런 게 안 지켜지고 있는 상황이고 잘 몰라요 실제로. 뭐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저희 지역은 제가 잘 알잖아요. 저희 지역에서 이런 걸 지키는 식당이 거의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저희 식당만 지켜요. 이제부터 다 지키고 있거든요. 저는 이걸 안 지키다가 지키면은 월급이 직원 한 명당 거의 최소 50에서 100만 원씩 막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키기도 되게 어려워. 그러니까 오래 전부터 되게 법이 계속 바뀌면서 이런 것들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내년에 또 늘어나죠. 휴일이 확 늘어나요. 내년부터 휴일이 이제 관공서의 그 휴일이 일반 사업장으로 다 확대 적용되는 게 5인 이상까지 다 확대 적용되는 거죠. 당장 내일 모레 1월 1일부터. 그러면 이제 휴일 근로수당도 줘야 되는데 휴일 근로수당 어떻게 계산하냐면 1.5배를 줘야 되는데 그 휴일에 8시간까지는 1.5배고 8시간 이상에 대해서는 2배를 줘야 되는데 이런 거 아니야 이거지. 근데 이런 거를 사업자들도 모른단 말이에요. 몰라요. 뭐 알지도 모르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부분 몰라요. 저도 몰랐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지켜서 급여를 계산해가지고 그거를 임금명세서를 다 만들어가지고 급여를 줄 때마다 줘야 되는데 첫 번째는 문제가 어려운 게 급여 계산이 어렵다.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는 알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사실 이것도 문제야.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알아. 급여 계산하는 방법도 다 알아. 그러면 그 다음에 직원들한테 이거 줄 때마다 계산을 해서 임금 명세서를 써서 줘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하잖아요? 못해요. 급여 계산이 이렇게 복잡한데 그 직원들 한 달에 몇 시간 일했는지 다 써가지고 정리해가지고 그 사람의 야간 수당은 얼마인지, 주휴 수당은 얼마인지, 휴일 수당은 얼마인지, 뭐가 얼마인지, 그리고 4대 보험 공제하는 게 얼마인지, 뭐는 얼마인지 다 써야 돼. 이거를 못해요. 못하죠. 그냥 제가 처음에 이거를 다 일일이 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돼서 저는 월급 계산기를 따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드린 월급 계산기를 쓰시면 되는데 여기 월급 계산기 노무 6-1번에 있어요. 요거를 쓰면은 이제 여기에서는 제가 다 할 수 있게 만들었죠. 임금 명세서까지 만들 수 있게 다 만들어 놨으니까 이걸 쓰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있어요. 저는 할 수 있고 이제 이걸 보시는 분들은 할 수 있겠죠. 근데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자 이걸 해가지고 다 월급을 계산해서 줘. 예를 들면 여기 홍길동이라는 직원한테 이제 최저시급으로 해가지고 뭐 야간에 일하는 근로 조건을 넣어놨죠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의 급여가 430만 원이에요. 그러면 430만 원을 줄 때 430만 원을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세금을 떼야죠. 이 67만 원을 떼야 돼요 이 직원한테. 근데 여러분 식당 하시는 분들 직원한테 4대 보험료 이렇게 뗀다 그러면 직원들이 뭐라 그래요? 저희 직원분들도 다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해야 되잖아. 월급 200만 원이면 4대 보험이 18만 원이야. 직원이 내야 되는 게. 내가 내야 되는 게 20만 원이고. 그러면은 그거를 뭐 내가 내는 것도 부담이지만 어쨌든 직원들이 다 싫어한단 말이에요. 월급이 300이면은 거의 10%니까 9점 몇 프로니까 거의 한 30만 원을 4대 보험료로 떼야 되고 원천세 떼야 되고 그런데 직원들이 이걸 거부해요. 왜 우리 집만 이렇게 하냐? 그러니까 왜 우리 집만 이렇게 하냐 그래. 다른 데는 안 하는데 왜 이렇게 하냐? 그리고 뭐 별 이유가 다 있어요. 막 주민번호 안 주시는 분도 있고, 아니 나는 뭐 실업급여 받아야 된다. 아니면 뭐 지원금 받아야 되는데 인건비 신고되면 안 된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 있죠. 나 이거 그냥 이거 필요 없다. 나 피부양자인데 이거 뭐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안 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제가 지금까지 식당 운영하면서 느낀 거는 절반 이상입니다. 절반 이상이고 알바생들도 당연히 다 싫어하고 이게 근데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이거를 그래서 지금 막 저희는 사실 이거 비용 처리 이거 신고하면은 급여의 10%를 저희가 또 보험료 내야 되거든요. 저희한테 지금 430만 원 급여로 신고하면 이 직원한테 공제하는 4대 보험료는 39만 원이지만 저희한테 날라오는 고지서는 얼마야? 84만 원짜리 고지서가 날라와요. 그럼 저희가 40만 원 넘게 내주는 거예요. 저희가 10% 넘게 내주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이거 사실 신고하는 게 부담인데 그래도 신고하는 거는 저희의 소득세와 저희의 보험료 때문에 이거를 비용 처리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신고하는 게 유리하거든요. 실제로 4대 보험 가입해주고 40만 원 내주면서까지.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직원들이 공제하는 걸 싫어하니까 이건 어떻게 할 것이며 공제를 하지 말라 그러는데 공제를 안 했어. 그럴 때는 급여 명세서를 어떻게 줘야 될 것이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급여를 계산하는 방법, 직원들의 어떤 의식 수준, 뭐 이런 거 4대 보험 세금 공제를 해야 되는 거 말아야 되는 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걸 할 거면은 급여 계산을 좀 단순하게 만들던가 아니면은 근로자들이 4대 보험을 거부하는 경우에 어떤 처벌을 만들던가 아니면 뭐 불이익을 만들어 갖고 다 4대 보험에 가입해야 된다는 인식을 좀 만들던가 아니면은 우리가 그냥 제가 또 맨날 말씀드리는 게 급여를 주면 해야 되는 게 너무 말도 안 되게 많아요. 국세청에다가 원천세 신고해야지, 지급명세서 제출해야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해야지, 4대 보험공단에 이거 해야지. 이게 말이 이게 쉽죠. 지급명세서 제출한다는 게 직원들 종합소득세 신고해 주는 거거든요. 그게 동네 식당에서 할 수 있냐 이거죠. 동네 식당에서 그러니까 저기 대기업 뭐 이렇게 뭐 이런 데야 이걸 전담하는 직원들이 있으니까 담당자들이 있으니까 이거 할 수 있겠지만 동네 식당에서 직원 몇 명 쓰는 분들이 저기 직원의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다 하는 게 말이 돼요? 근데 법이 그래요. 법이 그렇고 어쨌든 그걸 그래서 하려고 해. 저도 하려고 해요. 하려고 하는데 막상 다 이해하고 하려고 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렇게 하려고 해. 하려고 할 때도 어려운 거는 직원들이 이걸 거부해. 싫어해. 이해를 못해. 왜 우리 집만 이렇게 떼는지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게 왜 제도를 이렇게 만드냐. 간이지급명세서 같은 거 없었던 거 새로 만들었잖아요. 이번에. 왜 만들었어요? 근로장려금 빨리빨리 주려고. 1년에 한 번 주던 거 6개월에 한 번씩 주고 더 빨리 주려고 근로장려금이라는 걸 간이지급명세서라는 걸 또 만들었는데 왜 그런 걸 만드냐고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주고 싶으면 우리가 그러니까 누구한테 급여를 줬다라는 걸 신고하는 거를 원래 1년에 한 번 하는 거를 좋다 이거요. 뭐 6개월에 한 번씩 하든 한 달에 한 번씩 하든 하면 되잖아. 하면 되는데 그거를 왜 간이지급명세서로 매달 제출하고 또 지급명세서 제출하면서 내가 그거를 왜 직원들의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다 해줘야 되냐고. 그냥 내가 누구한테 얼마를 줬다라고 신고하면 그걸 원하는 거잖아. 국세청이 근로장려금 빨리 주려고 빨리빨리 근로자들의 소득을 파악하려고. 그러면 사업자가 나는 누구한테 얼마를 줬습니다라고 매달 신고해도 좋을 것 같아요. 매달 그냥 국세청에 신고하면 그거 가지고 국세청이 다 파악을 하고 근로자들의 세금을 다 파악을 하고 공무원 늘린다며. 공무원 늘려가지고 그런 일 하면 되잖아. 그 직원 그 근로자들의 그 세금이 얼마인지 직접 파악하시고 직접 징수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징수하는 게 아니고 4대 보험료도 우리가 사업자들이 징수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시스템이 다 되니까 이 국세청에만 우리가 신고를 하면 이 자료를 가지고 4대 보험공단에서 직접 징수하면 되잖아. 고지서 날리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이제 그렇게 하기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렵겠죠. 현실적으로. 그 어려운 그 문제를 왜 사업자들한테 다 떠넘기냐 이거지. 이게 이제 근로자들이 나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급여 계산하는 걸 좀 단순하게 만들던가. 수당 같은 거는 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근데 그 기준이 5인 이상이고 업종에 따른 구분도 없는 거는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근데 주휴수당 같은 제도가 왜 필요한지는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제도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없어져야 되는 제도라고 생각하고요. 그 얘기는 또 따로 얘기한 게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어쨌든 이런 제도들이 복잡하게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임금명세서를 사업자가 줘라라고 하는 거는 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도 어려운 건 뭐냐면 저희 사업장은 좀 특성이 사업장마다 다 다르잖아요. 저희는 식당인데 좀 관광지 쪽에 있는 식당이라 오늘 같은 날 크리스마스 같은 날 되게 바쁘거든요. 주말 이럴 때. 그래서 이럴 때 그 평일에는 직원이 몇 명 없어요. 평일에는 막 5인 미만으로 할 수도 있어, 어떨 때는. 근데 주말에는 뭐 기본 한 20명, 많을 때는 30명, 40명까지도 일을 해요. 그러니까 주말에 막 일용직들이 되게 많이 와요. 뭐 그냥 일용직 뭐 일당 뭐 저기서 오고 학생들도 막 오고 이러는데 일용직 분들은 뭐 금방금방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분들이 되게 많이 와요. 특히 막 날씨 좋을 때 이럴 때는 막 30명, 40명씩 오거든요. 그러면은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오시는 분들 제가 전부 다 근로계약서 써야 되죠. 매주 아침마다 주말 아침마다 정말 최소 20명 정도는 근로계약서를 써야 돼.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늘어난 게 뭐냐면 그 주마다 주급으로 드리거든요. 그러면 주급으로 드린 분들한테 급여 명세서를 다 보내줘야 돼. 제가 요즘에는 비수기인데도 최소한 한 15명 정도가 돼요. 주말에 이제 일용직하고 보내드리는 분이. 저번 주에도 그랬고 15명한테 보내주면은 그 15명한테 임금명세서를 다 보내줘야 되는데 그 임금명세서가 다 달라요. 왜냐면 근로한 시간이 다 다르거든. 이름도 다 다르게 넣어야 되고 그게 할 수 있어요. 한 명 한 명한테. 근데 저는 할 수 있어요. 솔직히 저한테 하라 그러면 왜냐면 저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저희 부모님도 계시고 이제 가게가 어느 정도 좀 성장이 돼서 자리를 잡았으니까 저는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저희 지역에 있는 다른 식당들이 할 수 있을까? 저희 부모님 뻘이 운영하는 이 식당들이 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진짜로? 그래서 저는 이걸 못 한다고 생각하는 거고, 우리 여러분 동네에 있는 24시간 국밥집, 뭐 해장국집, 또 뭐 있어요? 뭐 김밥집 이런 데 있잖아요. 많잖아요. 거기에서 과연 야간급여를 430만 원씩 주고 있냐? 안 주긴 데가 더 많을걸요? 이게 나중에 이제 직원들이 신고하면은 다 줘야 될 텐데, 이거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뭐 그런 건 차치하더라도 임금명세서 어떻게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제가 지금 툴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저도 그래서 뭐 덕분에 이렇게 툴을 만들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그래서 뭘 했냐면 툴을 만들어줬어요. 툴을 어떻게 만들어줬냐면 당연히 툴이 만들어져야 돼요. 안 그러면 못해요 이거를. 툴을 만들어줬는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가볼게요. 자 여기 11월 19일부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 줘야 합니다. 그래서 임금명세서 만들기라고 돼 있어서 임금명세서 프로그램 여기 고용노동부에서 막 얘기했죠. 이전부터 막 얘기했어요. 이제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하겠다고 막 광고했어요. 자, 그래서 일괄 작성, 직원들 다수의 근로자 일괄 작성도 할 수 있고 엑셀로 미리 쳐가지고 올리면 바로 되는 것도 있고 개별 작성도 있어요. 여기까지는 좋잖아요. 근데 자 개별 작성 먼저 볼게요. 이거는
이거는 툴이 아니고 폼이야, 폼. 여기다가 내가 다 계산해가지고 이름 넣고요. 지급일, 뭐 급여 지급일 넣고요. 생년월일 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시급인지 1급인지 월급인지 선택해가지고 뭐 월급이다, 시급이다 이렇게 하면은 기본급을 넣어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기본급이 이렇게 하고 수당이 뭐 연장이 있다, 야간이 있다, 휴일이 있다 이런 게 있으면 넣어요. 그 다음에 얼마인지 내가 다 계산해야 돼. 기본급이 얼마고 연장 수당이 20만 원이고 야간 수당이 10만 원이다. 이렇게 하면은 막 만 원이다. 뭐 이렇게 하면은 내가 다 계산해서 넣어야 돼. 입력을 해야 돼. 입력해서 계산 버튼 누르면 여기서 해주는 거라고는 더하기밖에 없습니다. 더하기. 예, 더하기 해주는 게 무슨 프로그램이에요. 더하기 해주는 거. 그 다음에 밑에 소득세 얼마 뗐는지, 국민연금 얼마 뗐는지, 건강보험료 얼마 뗐는지, 고용보험료 얼마 뗐는지 이거를 내가 계산해서 입력을 해야 돼. 여기다가 계산해 주는 거 누르면 나오나? 없잖아요. 내가 입력을 해야 돼. 그래서 공제 계산하면은 내가 입력한 게 빵원이니까 빵원이야. 내가 소득세 만약에 만 원 뗐다, 10만 원 뗐다, 국민연금 5만 원 뗐다. 그러면 이렇게 입력해가지고 공제 계산 누르면 자 더하기 해주는 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지급액 지급액 계산 누르면 이제 여기서 여기 빼주는 거밖에 없어요. 이게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프로그램이고 자 여기다가 계산 방법은 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 계산 방법을 내가 여기다가 뭐 이렇게 써줘야 돼. 예, 이렇게 뭐 이게 써져 있는 건데 하여튼 이렇게 써져 있어요. 뭐 사용법이 어떻게 되는 건지도 모르겠어. 자 연장 근로수당이 20만 원인데 이 20만 원이 어떻게 됐는지 자 내가 여기다가 입력을 해줘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10시간을 일했고 통상임금이 뭐 5시간이고 그래서 0.5배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1.5배를 해가지고 20만 원이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가 봐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입력을 해줘. 계산하는 방법도 내가 다 입력을 해줘야 돼. 그래서 임금명세서를 다운로드 누르면은 이제 임금명세서가 PDF로 나와요. 이렇게 예. 이름, 지급일 제가 입력한 것들 예. 산출 방법 내가 입력한 대로 나오죠.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만들어준 프로그램입니다. 이거 가지고 여러분 이거 갖고 할 수 있다고요? 임금명세서를 보낼 수 있죠. 대충 입력하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거 대충 보낼 거면 안 보내는 게 나아요. 이게 나중에 직원이 만약에 무슨 문제로 이렇게 제가 지금 겪고 있는 것처럼 나 뭐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신고하잖아요. 그러면 노동부 딱 가시면은요. 이거부터 얘기해요. 자, 근로계약서 가져오시고요. 급여명세서나 급여 지급 대장 갖고 오라고 그래요. 왜 갖고 오라 그러냐면 그 근로 조건, 계약 조건을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계약한 그 급여 조건을 파악해서 그 계약한 시급을 파악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각종 수당은 그 계약한 시급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 급여 계산이 정확하게 안 됐어, 최저시급 위반이야.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아니면 내가 뭐 대충 해가지고 뭐 근로조건 나오지도 않네. 하여튼 근로조건은 그 근로자가 주장을 할 테니까 그 근로조건에 비해서 이 수당이 계산이 될 텐데. 그 시급이 나는 정말 최저시급 기준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 시급이 만약에 10,000원이고 11,000원이면 그걸 기준으로 막 각종 수당을 때려버려가지고 최근에 여기 제가 아는 사람이 13,000원 준다고 했다가 나중에 13,000원 가지고 각종 수당 8개월치 줘가지고 몇백만 원을 막 생각지도 못하게 주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급여명세가 그래서 그렇게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급여 계산하는 거 이렇게 최저시급으로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최저시급을 조금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최저시급으로 계산해도 지금 식당에서 야간하면 430만 원이에요. 최저 월급이. 그러니까 이게 급여 계산 잘못하면 나중에 큰일 난다니까. 그래서 급여명세서 함부로 주면 안 된다는 거고 대충 줄 거면 안 주는 게 낫다는 거고 이거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지금 저뿐만 아니고요. 고용노동부 블로그가 있거든요.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에서 여기에서 그 임금명세서 11월 11일 나오는 거 요거 안 지웠네. 자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11월 10일 날 고용노동부 블로그에 올린 거예요. 11월 19일부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그거 임금명세서 만들기 컴퓨터 모바일 프로그램 무상보급 네, 방금 그 프로그램 그게 무슨 프로그램이야. 그냥 폼이에요. 폼 입력하면 딱 변환만 되는 아무 의미 없는 거고. 근데 제가 이거 틀어놓은 이유는 뭐냐면 밑에 댓글을 보시면요. 저 혼자만의 의견이 아니고 댓글이 한번 보세요. 여기 뭐 다른 거보다 뭐 자영업자들이 하는 거보다 여기 보시면은 그 기업에서 인사 담당, 회계 담당, 급여 담당 하시는 분들이
하소연하는 글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도 직원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라고 만든 겁니까? 이런 법을. 보세요. 이게 자영업자들이 올리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있는 댓글들이 대부분 인사 담당자들이에요.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 그냥 볼게요. 자기가 인사 담당자라고 쓴 거 되게 많던데. 우리는 명세서를 다 제공하는데 계산식 때문에 엑셀로 작업하게 생겼네요. 왜 제대로 명세서를 제공하는 회사도 힘들게 하는 거죠? 네? 이 직원분이 쓰신 걸걸요? 근로자가 본인 급여를 확인할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융통성 있게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모든 일이 한 가지만 정답이에요. 그럴 거면 사설 급여 프로그램을 사서 배포하세요. 그러니까 하려면 툴이 있어야 되는데, 툴이 있어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툴이 있어도 저희 직원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저는 그래서 직원들한테 얘기했어요. 처음에 막 최대한 주는데 못 드린 분도 있는데 다 드리면서 앞으로 내가 매주 이걸 줄 수는 없을 것 같고 혹시 필요하면 얘기해달라. 그럼 내가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여기 산출식을 정확한 일수나 시간 금액까지 모두 표기해서 작성한다는 것 자체가 근태 시스템과 급여 계산 프로그램이 연동되어 자동 산정 및 산출이 가능한 사업장이 아니라면 간단히 작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업체에서도 사업장별로 산정 방식이 다르다 보니 이것을 프로그램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명확한 기준도 없이 도입하라는 식은 실무자들에게, 사업자 아니에요. 실무자, 기업의 실무자들에게 엄청난 혼란과 잡무만 늘어나는 것입니다. 기업에 이 일만 하시는 분들도 이거를 이렇게 느끼시는 일이에요. 이 임금명세서라는 게. 정액급여로 매달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닐 경우에만 산출 근거로 제시하도록 하고 근로기간. 제가 더 안 읽을게요. 되게 많아요, 이런 거. 제발 그만 괴롭혀. 이러다 다 죽어. 이 양식까지야 그렇다 쳐도 한 명 한 명 전달해 주는 것도 돼. 이게 직원들 100명이 넘는 현장 직원들이, 이거 봐요. 직원들이 100명이 넘는데 현장 직원들이 80%라. 이런 데가 지금 사업자가 올린 거겠어요, 이거? 담당자가 올린 거지? 한번 쭉 보세요. 지금 여기 기업의 담당자라고 하면서 막 그런 거 있는데, 우리도 근로자입니다. 우리도 생각 좀 해주세요. 그런 거. 그것만 좀 보고 싶은데 없네. 보시면 진짜 가관이죠. 탁상행정 지긋지긋합니다. 진짜 지긋지긋합니다, 진짜. 탁상행정이 제가 뭐 제도 자꾸 얘기하는 게 뭐 되게 편향적이다, 그거 단편적인 것만 보면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제도를 알면 알수록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니까. 어제 제가 이런 얘기 왜 하는지 올린 어제 영상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뭐 이렇게 좋게 생각하는 분도 있네요. 저와 같이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금액과 받고 있는 급여명세 금액이 다른 경우를 앞으로 방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네요.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생각하기에는 이거를 사업자가, 그러니까 목적은 이거잖아요. 임금명세서의 목적이 사업자가 뭘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목적은 그거잖아. 직원들이 자기가 받는 급여를 왜 그렇게 계산이 돼서 왜 얼마를 받는지 정확하게 알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맞죠? 그게 임금명세서의 목적이잖아. 그래서 직원들이 그것만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면 굳이 사업자가 뭐 안 주면 과태료를 줘야 되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직원분들이 이런 거 가지고 못 받았다고 신고하고 나중에 막 이런 거를 약점 잡아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막 그런 문제가 분명히 생길 텐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냥 제가 다 올려놨잖아요. 급여 계산하는 방법. 제가 엑셀 이거 급여 계산기 만들어가지고 간단하게 급여 계산 다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예를 들면 홍길동 시급 넣어가지고 홍길동의 근로조건만 이렇게 넣으면은 모든 수당 다 계산돼요. 여기 모든 수당 계산이 되고, 그러면은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까지 다 만들어지고 임금명세서 다 나오죠. 임금이 원래 430인데 공제금액이 얼마고 실수령액이 얼마다, 공제금액이 어떻게 되고 총 근로한 시간이 얼마고 각종 수당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여기 다 나오죠. 그러니까 요걸로 내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내 근로조건에 내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직접 한번 계산해 보시고, 만약에 내가 실제로 받은 급여가 이거보다 적다 그러면은 사업자분하고 잘 얘기를 해보셔가지고 좀 그렇게 좀 원만하게 좀 풀어가면 좋지 않을까. 이거를 사업자가 이걸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어야 되냐고, 왜 이거를 매주 저기 직원들 막 20명 30명한테 이거 왜 맨날 보내줘야 되냐고요. 그냥 직원들이 궁금하면 이렇게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 차라리 그냥 교육을 시키죠. 이런 거 하기 전에 어차피 4대 보험 직원들한테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이런 게 편가르기 아니야? 내 월급은 어떻게 계산된 걸까? 급여명세서 보세요. 안 주면은 이제 500만 원 과태료 줍니다. 이게 뭐야? 안 주면 신고하라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고, 자, 내 월급은 어떻게 계산된 걸까?
자, 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거 갖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문제가 있으면 사업자랑 잘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인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것도 얘기해야지.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당연히 4대 보험료를 내야 됩니다. 예, 4대 보험료 공제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4대 보험료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계산해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프로그램 저런 거 말고 저도 이런 거 만드는데 왜 이런 거 못 만들어요? 이런 프로그램 여러분의 급여 시급과 계약 시급과 근로 조건을 입력하면 여러분의 임금 명세서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급여가 어떻게 계산이 되고 여러분이 공제해야 될 금액은 뭔지 확인해 보시고 이게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게 현실성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하기 쉽지 않겠죠. 예, 근로자들이 이제 싫어하겠죠. 그 얘기는 안 갈래. 쉽지 않겠죠. 어려운 점이 있겠죠. 근데 사실은 사업자한테 이렇게 하는 게 마찬가지로 어려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린 이유로 사업자들이 지키기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님이 저한테 다른 건 다 제외하고 임금명세서가 왜 불합리하고 지켜줄 수 없는지 이유를 말씀해 달라고 하셔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너무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들한테 자꾸만 이런 것들을 법을 만들면서 책임을 지우는 거는 사업자들이 이런 거 뭐 백날 해봐야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관심도 없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하면서 관심을 좀 갖자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모르겠어요. 이거 좀 답답해요. 뭐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올해 생긴 게 이제 52시간도 5인 이상으로 확대됐잖아요. 그래서 52시간 식당에서 저기 지키려고 저 다 얘기했거든요. 저희 직원들한테 이제 52시간 못 한다. 이제 줄여야 된다. 근로시간. 일단 내년까지는 60시간까지는 해주는데 그것도 이제 60시간으로 줄여야 된다 그러면 당장 하시는 말씀들이 나 돈 벌어야 되는데 그렇게 시간 줄이면은 돈이 안 되지 않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그럼 뭐 그래도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이제 그만두시는 분들은 그만두시겠죠. 딴 데 가면 막 66시간 이렇게 일하니까 딴 데 가시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 그리고 내년에 휴일 수당 주는 것도 저희는 휴일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휴일에만 직원들이 막 20명, 30명 적게는 많으면 30명, 40명이 오는데 휴일에 급여를 1.5배에서 2배를 주라. 8시간 넘는 거 2배를 주고 8시간까지 1.5배, 0.5배를 더 주라고 그러면은 저희 인건비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한 명 한 명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직원이 휴일에 3, 40명이라고요. 3, 40명이 당장 1월 1일 뭐 구정, 추석 뭐 이럴 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불가능할 게 없죠. 그렇게 하면은 그 비용이 다 이제 저희 원가로 들어가는 거니까 결국은 음식점의 음식값 비용이 다 올라가는 거죠. 휴일에 음식값 비용이 다 올라가는 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당장 내일 모레부터 되는데 저 안내문 한 장 받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지켜질 것인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를 알고 있는 데가 없을 것 같은데 뭐 일반 음식점 기업에서 다 알겠지만 담당자들이 일반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일단 잘 모를 거고 그럼 잘 안 지켜질 거고 그러면 그 뭐 법은 만들었는데 또 관리 감독도 안 하고 있잖아. 관리 감독도 안 할 거고 그러다가 나중에 누군가가 이제 이거 신고하면 돈 받을 수 있네? 나 휴일에 못 받았는데? 이러고 신고하면은 그때 가서 이제 처벌할 거잖아. 사업자들 너 왜 이거 안 지켰어? 처벌 벌금, 전과. 아무튼 그리고 그런 거를 나중에 뭐 하루 이틀치야 주겠지만 그게 만약에 몇 년 뒤에 막 1년, 2년, 3년 지나가지고 몇 년치 직원 몇 명치가 쌓이면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요. 그거를 법이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주라고 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야. 고용노동부나 나중에 재판관님도 법이 이런데 주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얘기를 되게 조심스럽지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이게 막 이슈가 돼도 문제인데 나중에 이제 쌓이면 더 문제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막 몇 년치 갖고 막 이렇게 막 문제 겪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건데 모르겠어요. 오늘 좀 생각보다 너무 길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하시면 저도 제 생각에 갇혀서 있고 싶지 않아요. 제가 좀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고치고 싶습니다. 고치고 다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에 좀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여기다 댓글 주시고, 아니면 제가 요즘 라이브 뭐 자주 하니까 오셔서 같이 얘기해도 좋을 것 같고요. 뭐 이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고, 뭐 다음에 또, 오늘은 카페 질문이 많아서 질문 좀 빨리 보고요. 채팅 잠깐 보고 할게요.